여러분, 혹시 콜레스테롤이 혈관 건강의 주범이라고만 알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요, 바로 그 생각에 아주 강력한 물음표를 던지는 한 의사의 정말 믿기 힘든 실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혈관 건강의 비밀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누구 말이냐면요. 한 혈관 전문의가 그것도 자기 스승의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뱉은 말이라고 해요. 도대체 어떤 결과였길래 전문가조차 이렇게 놀랐을까요? 바로 이 숫자, 0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50대 후반이었던 이왕재 박사라는 분의 관상동맥 칼슘 수치예요. 이 칼슘 수치라는 게 혈관에 낀 노폐물, 그러니까 플라크가 얼마나 쌓였나를 보는 건데 0점이다? 이건 뭐 말 그대로 가태안한 애기 혈관처럼 그냥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불가늘에 가까운 동맥, 대체 얼마나 놀라운 상태였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관상동맥 칼슘 수치 0점이라는 건요. 동맥경화가 얼마나 진행됐나를 보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거든요. 보통은 나이가 들면 뭐 당연히 수치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50대 후반의 0점이라니 이건 정말 의학계에서도 이게 가능해? 할 정도로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비교 결과를 한번 보세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이 박사님은 동맥 두께가 0.5mm. 이건 뭐 아주 완벽하게 정상이죠. 근데 무려 13살이나 어린 40대 초반 동료 의사는요. 1.6mm. 벌써부터 동맥이 두꺼워지면서 동맥경화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극적인 차이죠? 아니, 대체 이 박사님의 비결이 뭘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콜레스테롤에 대한 생각부터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콜레스테롤 자체가 플라크의 원인이 아니라 바로 산화된 콜레스테롤, 즉 뭔가 손상된 콜레스테롤이 진짜 문제라는 주장이에요. 여기서 산화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쇠가 공기 중에서 녹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멀쩡한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라는 녀석 때문에 손상돼서 말하자면 녹슬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녹슨 콜레스테롤이야말로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진짜 범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원래 콜레스테롤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해서 우리 몸이 직접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 이 단핵구라는 친구들은 멀쩡한 콜레스테롤은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아군이니까요. 그런데 이 단핵구가 딱 하나 알아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녹슨 콜레스테롤, 즉 산화된 콜레스테롤이에요. 이것만 적군이다 하고 공격해서 잡아먹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녹슨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혈관벽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죠. 동맥경화는 이 4단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활성산소가 혈관 안쪽 벽에 상처를 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둘째, 그 상처 주변을 지나가던 콜레스테롤이 산화, 즉 녹슬어버리고요. 셋째, 면역세포가 이 녹슨 콜레스테롤을 꿀꺽 삼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면역세포들이 상처난 혈관벽에 찰싹 달라붙으면서 플라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1번, 손상입니다. 혈관벽에 상처가 나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그 혈관 안쪽 벽, 이걸 전문 용어로 혈관 내피세포라고 부릅니다. 아주 얇고 섬세한 세포 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혈관을 보호하는 최전방 방어선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동맥경화라는 전쟁이 시작되는 최전선인 셈입니다. 그럼 이 최전선에 상처를 내는 녀석은 누구냐?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엄청나서 우리 몸 세포들을 공격하고 손상시키는데요. 특히 현대인들을 겪는 스트레스나 과식 같은 것들이 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죠. 결국 이 녀석이 플라크가 생길 판을 깔아주는 첫 번째 악당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문제의 시작, 이 손상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답은 의외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겁니다.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은 정말이지 우리 몸의 특급 보디가드 같아요. 첫째,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막아줍니다. 애초에 상처가 날 틈에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둘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 즉 녹쓰는 것 자체도 막아줘요. 그러니까 문제 1단계와 2단계를 원천봉쇄하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항산화 물질이 혈관을 지켜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유명한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관 건강은 훨씬 좋아요. 동맥경화가 더 적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역설, 패러독스인데 이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항산화 물질에서 찾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토롤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콜레스테롤이 나쁜 녀석으로 변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비타민C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이 자료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복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걸 권장합니다. 일단 시작은 매 식사 때마다 1000mg씩 하루에 총 3000mg으로 시작하고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몸이 적응하면 매 끼니 2000mg씩 하루 총 6000mg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1년 정도 꾸준히 복용한 후에는 매 끼니 3000mg, 하루 총 9000mg까지 늘리는 방식이죠. 핵심은 점진적으로 늘려서 몸이 놀라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C는 효과를 제대로 보고 또 속쓰림 같은 위장 자극을 줄이려면 반드시 식사하고 나서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빈속에 드시면 안 돼요. 물론 이건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방법일 뿐이고요.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 다르니까 특히 이렇게 고용량을 드시기 전에는 꼭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모든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왕재 박사님의 이야기로요. 박사님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의 40년 동안 단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비타민C를 챙겨 먹었습니다. 그러니 내 동맥이 깨끗한 게 뭐 그리 이상한 일인가요? 라고요. 결국 그 놀라운 결과는 40년간의 꾸준함이 만든 기적이었던 셈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혈관 건강의 핵심 열쇠가 사실은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 그냥 지나쳤던 아주 간단한 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돌아보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